제가 그거 레이저로 여러 번 지졌거든요. 내 얼굴에 이 정도 투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언니 나 그거 써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비운 공병 중에 진짜 얘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케어를 꼭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효랑이들, 효블리입니다. 제가 스킨케어 제품들 주기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이제 제 피부 타입이랑 비슷한 효랑이들이 많이 제 스킨케어 제품 참고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워낙 예민 피부라서 스킨케어 제품을 잘 바꾸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추천드렸던 제품 중에 대부분 수분 라인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분 라인이 거의 90%였거든요. 근데 제가 또 30대잖아요. 30대는 마냥 수분템만으로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0대가 되면 없던 잡티가 갑자기 생깁니다. 주름도 잔주름 같은 게 진짜 눈에 띄게 늘어나고요. 얼굴도 이전보다 좀 금방 푸석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화는 예방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모공도 완전 늘어나 버리고 나면 더 모공을 좁힐 수가 없는 것처럼 주름도 이미 지고 나서 케어하면 늦어요. 그래서 모공도 더 늘어나기 전에 주름이 더 지기 전에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스킨케어 제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스킨케어 제품으로 신경을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기능 많이 들어가고 성분이 좀 센 것들을 쓰면은 전 피부에서 잘 못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성 제품 도전하는 걸 되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 기능성 제품을 쓰니까 훨씬 피부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케어들을 좀 신경 써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그 중에서도 잘 정착해서 쓰고 있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도 피부에서 탈이 없었던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낮보다는 저녁 타임에 써주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낮에는 그렇게 리치하게 스킨케어를 하는 편이 아니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조금 듬뿍 피부를 좀 약간 절여주는 느낌으로 쓰고 낮에는 그래서 수분 케어를 좀 더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나이트 케어 때 기능성 제품, 조금 더 무거운 제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낮에는 무거운 제형 쓰면 뭐 베이스가 밀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스페셜 케어템이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떨 때 쓰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짜 눈가가 제일 유분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이크림 진짜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크림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저는 아이크림 잘못 써서 비립종이 올라온 적이 진짜 많거든요. 옛날에 광고에서 봤던 여기 눈밑이 꺼지면은 이 크림을 바르면은 그 눈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런 아이크림부터 진짜 다양한 걸 많이 써봤는데 이게 성분에 따라서 이 비립종이 올라오게 돼요. 여기 밑에 항상 볼록볼록한 걸 달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거 레이저로 여러 번 지졌거든요. 비립종이 안 올라온 아이크림으로 이 에스네이처 판테놀 아이크림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얘로 일단 아이크림 정착을 했고 이거 진짜 몇 통 비웠거든요. 얘는 이렇게 쫀쫀한 제형이에요. 팔자주름 있죠? 팔자주름에도 싹 이렇게 발라주고 잡니다. 팔자가 이게 눈도 그렇고 여기를 많이 움직이는 부위잖아요. 자잘자잘한 잔주름이 진짜 많이 생겨요. 저도 솔직히 이 아이크림을 이렇게까지 바르고 다닐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잔주름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잔주름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크림을 저녁마다 꼭 신경 써서 바르고 있는데요. 아이크림을 잘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할 때도 여기 눈밑이 퍼석퍼석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이크림을 좀 꾸준히 발라보시면 좀 그런 부분으로도 개선이 저는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눈밑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조해져요. 아이크림이 진짜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크림에 집착하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여기 팔자도 여러분 잔주름이 진짜 잘 생기고 특히나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주름이 지면은 두꺼운 주름보다 짜잘짜잘한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 짜잘짜잘한 주름이 심해질수록 깊은 주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을 열심히 발라주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눈밑이 좀 건조했는데 하시는 분들 있죠? 얘를 꼭 써봐주세요. 눈밑 건조하면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싶었거든요. 눈밑에 스킨케어를 좀 리치하게 발랐더니 오히려 막 밀리는 거예요. 아이크림을 바르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이크림을 바르는데 근데 나는 더 신경 써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는 제가 스틱을 추천드릴게요. 이거 다이소에서 팔아요.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츠스킨 겁니다. 콜라겐 크림 스틱. 다이소에서도 여러 거 스틱을 좀 써봤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 스틱이 쫀쫀한 느낌이에요. 메이크업 안 했을 때, 스킨케어만 했을 때 혹은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눈이랑 여기를 그냥 수시로 계속 발라요. 건조해지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바릅니다.
왜냐면 제가 눈웃음이 또 있어요. 여기 눈 밑에 주름이 좀 많이 잡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또 여기 웃을 때 여기 주름도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얘를 좀 여러 개 사놓고 가방마다 집에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바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술을 받아도 되겠지만 그냥 이런 짜잘한 습관을 좀 기르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르시는 습관을 길러두시면 미래의 내 모습이 그래도 조금 덜 주름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얘는 목에도 막 저는 써요. 목주름에도 막 씁니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진짜 하나쯤 사두기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모공 탄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피부에 모공이 원래 잘 안 보이는 피부. 나이가 들수록 약간 모공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타이밍이 좀 여름에 그걸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벌어진 모공을 조이는데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이런 스킨케어 제품으로는 얘를 진짜 많이 썼어요. 이 메디큐브의 원데이 엑소좀샷 모공 앰플. 리들샷이랑 비슷한데 생김새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사실 리들샷 100만 써도 저는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들샷을 잘 못 씁니다. 이 엑소좀샷 앰플 있죠? 이게 저한테는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리들샷은 안 쓰고 엑소좀샷을 쓰거든요. 좀 예민해서 나 리들샷을 뭐 다들 좋다고 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나는 안 맞더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엑소좀샷이 저는 훨씬 좋고 얘가 모공 타이트닝에도 저는 효과가 더 있다고 느꼈거든요. 모공이 여러분 완전 늘어나 있는 게 없는 사람처럼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지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공이 늘어지기 전에 긴장도에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잘 쓰고 있고 저희 동생이 좀 모공이 있는 피부인데 얘를 찾아요. 언니 나 그거 써야 되는데 하면서 이거 어디 갔지? 하고 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모공이 있는 제 동생도 잘 쓰고 있고 저도 이제 모공을 한 번쯤 신경 써줘야 된다 할 때는 얘를 무조건 씁니다. 저는 스킨케어 할 때 얘를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바르냐면요. 이렇게 동글동글 펴서 바르는 느낌보다 얘가 이렇게 묻어있으면 저는 얘를 꾹꾹 이렇게 눌러서 얘를 펼쳐준 다음에 어차피 크림 바를 때 이렇게 펴서 바르잖아요. 얘를 막 이렇게 비벼서 바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피부에 좀 눌러주듯이 얘를 도포를 해주고요. 그 위에 크림을 이렇게 그냥 살짝살짝 덮어주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 이 리들샷이나 이 엑소좀샷이나 피부 안에서 생채기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쓴 그 위에 크림류는 여러분 조금 더 보습감이 있는 걸 발라주셔야 해요. 좀 보습감 떨어지는 묽은 수분 크림 쓰면은 효과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거 바르고 크림 바르고 겔마스크 팩으로 그 위에 덮어주잖아요. 그럼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진짜 그냥 완전 깐달걀처럼 돼버려요. 요즘 요철이 좀 심하다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럴 때 저는 한 번씩 엑소좀샷에 조금 두꺼운 크림 바르고 겔마스크 팩을 그냥 얹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그런 게 조금 더 매끈하게 관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모공 관리는 요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모공 관리를 크게 해주는 편은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로라도 해주는 편이에요. 아마 패키지가 여기서 좀 다른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이전에 미리 여러 개를 사놔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인 건데 얘는 2000인데 2000이 아마 제일 작은 단일까? 그럴 거예요. 이거 메디큐브 엑소좀샷 모공 앰플 추천드려요. 겔마스크 팩을 이렇게 덮어놓고 쓴다고 했는데 제가 수분 진정 라인의 겔마스크 팩은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비타민 라인 중에서는 좀 여러 번 막 이것저것을 좀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괜찮다고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러뷸의 그린 시트러스 비타민C 겔마스크 플러스. 이게 저한테는 비타민 관리에 제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광채 겔 마스크로도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러뷸 제품 괜찮다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렸는데 돌고 돌아 이것저것 막 써보다가 제가 러뷸 입문도 아마 진정 라인으로 입문을 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써보다가 비타민C 나한테 막 100% 찰떡인 게 왜 없을까? 러뷸 제품 중에도 비타민C가 있나? 이러고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나이아신아마이드도 2만 ppm이 들어가 있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민 엑시드, 12종의 멀티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광채 케어에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이 좀 채광이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여름 내내 기미 같은 게 조금 생겼어요. 확실히 이게 좀 기미가 진하게 생긴 건 아니고 저는 좀 연하게 좀 올라온 편이었는데 올라와 있는 것들이 좀 연해지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트라넥사민 애시드,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 저도 잘못하면 피부가 뒤집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썼는데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도 없었고 피부 자극 없이 쓸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케어를 같이 해주면서 자극 없이 나이트 케어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비타민C 앰플 사용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그냥 앰플은 다른 거 쓰고 이런 겔 마스크 팩으로 비타민 관리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도 얘가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이런 겔 마스크 팩은 10분 바르고 떼는 거 아니라는 거. 3시간 이상 붙여놓고 있다가 투명해졌을 때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부가 유난히 좀 건조할 때는 흡수가 더 빨리 된다요? 뭔가 3시간 이상 붙여놓는 거라 저는 막 4, 5시간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덜 건조할 때보다 확실히 피부에 좀 건조함을 느낄 때 더 빨리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할 때 붙여놓기도 하고요. 뭐 편집할 때 이럴 때도 붙여놓기도 하고 잘 때 붙여놓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붙여놓는 편인데 들뜨거나 막 떨어지거나 그런 불편함 없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붙일 때가 잘 때인데 스킨케어 단계를 다 하고 크림까지 마무리하고 이 겔 마스크 팩을 붙이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겔 마스크 팩이 발라놓은 스킨케어를 안쪽으로 잘 밀어 넣어주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해준달까요? 그래서 좀 피부가 유난히 건조할 때는 그런 식으로 겔 마스크 팩을 사용해주면 피부 보습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건조 잡고 싶을 때도 저는 겔 마스크를 꼭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어떻게 해도 건조함이 잘 안 잡힌다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 건조함 많이 느끼신다기보다 요즘 시즌에 건조함을 느끼는 막 예를 들어 환절기라던가 그럴 때 연속으로 겔 마스크를 한번 써보세요. 3일 연속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일주일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스페셜 케어로 쓰기도 하지만 진짜 유난히 건조한 시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속 3일을 그냥 겔 마스크를 맨날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피부 속건조가 되게 잘 잡혀요. 이게 오래 붙여놓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피부 때문에 내가 스페셜 케어를 해준다 이러고 매일매일 붙여보면은 효과가 있어요. 속건조 잡히는데. 그래서 저는 단기간 피부 좋아지고 싶을 때 겔 마스크를 치트키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겔 마스크팩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붙이고 잤을 때 좀 답답한 겔 마스크가 있고 덜 답답한 겔 마스크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라인은 쪼그라들면서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겔 마스크를 붙이는 게 막 완전 아예 안 답답하고 그러진 않는데 어떤 겔 마스크팩은 자다가 너무 막 쪼그라드니까 떼버리는 애도 있거든요.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붙이고 잘 때도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피부 자극 없이 피부 케어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피부 광채 임상도 받아낸 제품인데 데일리 케어로도 너무 괜찮았어서 이 이후로도 비타민C 겔 마스크팩 그냥 이걸로 계속 쓰려고요. 겔 마스크팩이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격도 좀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피부가 좀 칙칙해지고 뭔가 잡티 케어가 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겔 마스크팩으로 요거 추천드립니다. 러뷄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괜찮게 느껴가지고 우리 효랑이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좀 준비했는데 구독자 이벤트 인원을 늘려달라고 러뷄 측에 문의를 드렸답니다. 우리 효랑이들이랑 좋은 거 같이 나눠 쓰고 싶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적어둘 테니까 우리 효랑이들은 더보기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이 제품도 제가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모공 케어, 탄력 케어, 결 케어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라서 사실 이제는 제 화장대에 빠지지 않는 제품인데 특히나 레티놀 제품이 저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예민 피부라고 했잖아요. 이 레티놀 제품도 아무거나 진짜 못 쓰는 사람인데 얘는 진짜 잘 맞아요. 언니 저는 이걸 써봤는데 피부가 예민했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양을 좀 듬뿍 발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피부에서 살짝 자극을 느끼더라고요. 이걸 바르는 양도 중요합니다.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서 조금 과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한 면적당 그냥 한 펌프 아니면은 반 펌프 정도 바르거든요. 한 2~3펌프 이렇게 바르니까 피부가 완전 막 놀래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안 발라도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발라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니까 그렇게 발라보시면 좋고 언니 저는 언니보다도 더 예민한 피부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기능성 제품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꼭 같이 써주세요. 얘는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요. 제가 기능성 제품을 잘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더 식스 펩타이드 부스트 세럼이 기능성 제품이랑 같이 써주면 시너지를 높여주는 펩타이드 세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토너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앰플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도 쓰거든요. 아무래도 얘도 기능성 제품이니까 저는 얘는 그냥 필수고, 제가 비운 공병 중에 진짜 얘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얘는 시너지로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능성 제품을 좀 더 부스팅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기능성은 높여주면서 피부의 자극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얘가 해줘요. 그래서 얘를 혼자 쓸 때는 얘가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다가 뭔가 기능성 제품이랑 같이 썼을 때 이래서 이걸 같이 쓰는구나 라고 느끼는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피부가 진짜 약간 광이 나 있는 느낌? 피부 각질, 결, 뭔가 모공, 탄력 이런 거를 다 신경 써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를 진짜 잘 씁니다. 얘는 진짜 30대는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여러분 진짜 이거 괜찮아요. 얘 좀 써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이겁니다. 더마팩토리의 나이아신아마이드 무려 20% 세럼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어떤 효능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잡티, 흔적 케어에 좀 도움을 주고 피지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알기로 잔주름 케어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약간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많이 써요. 그리고 대표적인 걸로 미백 케어도 있죠. 피부가 밝아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쓴다고 해서 막 미백 케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쓰면 유분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거를 잡아주는데도 저는 좀 도움을 느꼈고, 피부결 정돈이라던가 잔주름 케어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쓰면 좋은데 얘가 무려 20%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면 너무 자극이 세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원액 느낌처럼 다른 데랑 섞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디가 좀 칙칙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바디 로션에 이거를 섞어 바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얼굴만큼 바디도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디도 좀 신경을 써주는 편이거든요. 얼굴만 케어하면 손만 늙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원래 애기 살결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몸도 뭔가 나이 들수록 조금 더 포석포석해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바디로션, 뭐 바디토너 이런 거 꾸준히 잘 바르는데 바디톤도 조금 신경 써주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바디로션에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좀 섞어서 발라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크림 이런 수분 라인이랑 섞어서 좀 희석해서 써요. 근데 그러면은 훨씬 쓰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면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얘가 가격이 착해요. 그 더마팩토리 제품 전체적으로 다 함량이 높은데 가격이 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섞어서 써보는 것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좀 안 맞는 궁합들이 있어요. 레티놀 제품이랑 같이 섞어서 쓰는 거는 비추, 비타민C 제품이랑 섞어 쓰는 것도 비추, 히알루론산, 뭐 판테놀 이런 보습 라인이랑 섞어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화장이 너무 막 잘 무너지는 것 같다,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너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살짝 수분 세럼이나 수분 앰플 이런 거랑 섞어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콜라겐 크림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콜라겐 크림은 일단 데일리로 진짜 무난하게 쓰기 좋은 수분 크림 같은 콜라겐 제품으로는 토리든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토리든의 셀마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 기존에 콜라겐 크림을 난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콜라겐 크림이라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쓰면 그냥 수분 크림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자극 없이 순하게 쓰기가 좋은 콜라겐 크림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크림 입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토출구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 이렇게 쓱쓱 바르기 좋은데 진짜 그냥 수분 크림 같아요. 사실 막 엄청 유분기가 있고 리치한 콜라겐 크림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지만 겨울에 저는 쓰기 괜찮았거든요. 완전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좀 건조함 느낄 수가 있고 20대 후반 이제 콜라겐 크림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얘 잘 쓰거든요. 뭔가 데일리 느낌으로 케어해주기 좋은 크림으로는 토리든의 셀마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조금 더 꾸덕하고 제대로 콜라겐 크림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펩타이드 크림. 저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피부에서 콜라겐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게 진짜 여러분 거울을 맨날 볼 때마다 노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와닿는다니까요, 피부로. 부들부들 떨면서 콜라겐 크림을 막 이것저것 사봤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피부에서 막 딱히 뱉어내는 것도 없으면서 243 달톤에 초저분자 콜라겐 수도 들어가 있고 10가지 펩타이드가 또 같이 들어가 있대요. 이게 펩타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콜라겐이랑 시너지를 내줄 수가 있으니까 얘는 또 진공 용기예요.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나와서 너무 좋았고 이런 핑크색 크림입니다. 아까 그 토리든 제품보다 유분감이 더 느껴져요. 이렇게만 봐도 번떡번떡거리잖아요. 좀 유분감이 느껴져서 얼굴 촉촉하게 만들어주기에도 되게 좋았고요. 나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 콜라겐 크림을 좀 하나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바이오던스 거. 물론 얘가 가격이 좀 있기는 한데 내 얼굴에 이 정도 투자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면은 다음날 아침에 콜라겐 크림이 약간 막처럼 찌어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은 꼭 아침에 클렌징을 잘 해주세요. 아침 세안 요즘에 제로이드 클렌징 폼 써주고 있는데 무거운 거를 저녁에 발랐을 때는 꼭 아침 세안을 해주셔야 뾰루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 쓰고 나면 피부가 좀 더 쫀득해지는 느낌? 콜라겐 케어는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기능성 제품들 추천드려봤는데요. 케어가 귀찮더라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케어를 꼭 열심히 해주세요. 특히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여러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죠. 분명 스킨케어로 한계가 있지만서도 안 해주는 거랑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같이 케어해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오늘 일단 베이스는 투슬래시포 세팅 쿠션 21N. 오늘 블러셔는 이거 디어로즈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줬고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쉬어로즈. 여기 코랑 눈 앞에랑 여기 광대는 쉬어로즈 써줬고 렌즈는 문 브라운이라는 렌즈를 껴줬습니다. 립은 이렇게 쿨누드 21이랑 깅로즈 이렇게 발랐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멜로우 로즈 사용해줬습니다. 옷은 로제 프란츠 옷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 옷 정보까지